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어, 화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이제 250번대를 마무리했었는데 거기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마이테자가 그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꽂아가지고 그것이 기원이 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용문사, 나이테자가 그 짚고 다닌 지팡이를 꽂아갖고, 그게 결국에 은행나무로 됐는데, 용문사 예, 용문사였었어요. 어, 그래서 그 용문사는 몇 번일까요? 257번. 네, 257번에 해당이 됐어요. 오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오칠한 밥상, 뭐 오칠한 제상, 제기, 뭐 이런 것들 연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250번대에는 그, 우리가 여기 지역에서 보면은 어딜까요? 여기 지금 대략적인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했는데, 여기 지금 숫자로도 적혀 있고, 그냥 글씨로도 적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이 가평, 양평군, 여기서 보면은 어딜까요? 가평군, 양평군, 가평하고 양평이 양평.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평은 5번인데 그걸 지금 가려는 거죠. 다시 한번 요거를 볼까요? 예, 여기 가평 양평이에요. 여기가 250번대인 거였었죠.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었죠? 용문사. 용문사 얘기를 했고, 아, 그러다가 은행나무, 이제 제가 여쭤본다고 하다가 지금 이쪽 저기 있네 지역이 어딘가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웠던 장소 중에서 빅토리아 대관식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네, 예, 세미, 빅토리아 대관식을 어디서 했을까요? 세미원, 예, 세미원에서 그 세미원에 연꽃이 피는데 그 연꽃 중에 아주 우아하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연꽃이 있어요. 그 연꽃이 피는 것이 좀 다른 연꽃하고는 달리 처음에는 흰색이었다가 그다음에 분홍색이었다가 그다음에 빨간, 빨간색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피게 되는데 그 모습이 아주 큰 뭐랄까 관광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빅토리아 여왕이 그 왕관을 이렇게 하듯이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그 연꽃이 피는 것을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벤트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빅토리아 대관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꽃은 보면 굉장히 그 넓고 조금 독특한 모양으로 생기긴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사진으로만 본 건데 아무튼 그런 행사도 하고 있어요. 빅토리아 대관식이라는 게. 그게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세미원. 세미원이라고 했어요. 세미원이라는 그 장소가 생긴 것도 한자를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 안수세심, 세미원이 물을 보면은 마음이 마음을 깨끗해지고, 깨끗하게 하고 음, 씻어주고 음, 그리고 꽃을 아, 보면, 아, 꽃을 꽃을 보면, 보면은 마,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관아미신, 관수 세심. 세심, 음. 가나, 물을 보면은 그 마음을 씻고, 그래서 씻을 세자 써서 관수세심, 그 다음에 꽃을 보면은 마음이 마음을 아름답.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그 관수세심과 관화미심을 그 글귀에서 가운데 자를 딴 거죠. 가운데는, 완전히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한자 어구에서 새와 미를 따와가지고 세미원이라는 그런 그 뭐 수변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변 식물들이 아니, 수변이 아니라 수생식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생식물이 그런 그 보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그것을 만든 이유는 그 한강변에 어떤 그 오염된 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해갖고 이제 뭐랄까 하나의 프로젝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연꽃이 물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제 그런 식물들, 수생식물들을 해서 장관을 이룬 것이 바로 이제 그 세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미연하고 또 가까운 위치로 오사마 빈 라덴이 간 곳이 있어요. 양소리, 드물머리, 예, 두물머리. 두물머리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양수리, 양수리죠. 두물. 두물은 순수한 우리말로 한 거고, 양수리는 한자로 한 거죠. 두 양자에다가 물 숫자 써서 양수리. 그 양수리는 뭐가 유명해요? 핫도그, 핫도그가 유명해요. 그 핫도그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무슨 핫도그예요? 연잎으로 만든 핫도그. 연잎으로 만든 연 핫도그예요. 그 연잎으로 만들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가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세미원, 그렇죠. 세미원에 연꽃이 아주 많거든요. 연 종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그런 것도 흔하고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상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세미원에 있는 그 연을 이용해서. 그런 것처럼 거기 이제 세미연이 수생식물이 많은데 우리 여기 대전 충남 지역에도 대청댐이 있어요. 우리 네, 대전하고 성주 사이에 있는 그런 하여튼 뭐야 물을 갖다가 해서 거기 그 물을 우리가 수자원으로 이쪽 그 충청 이쪽 지역에 그런 그 수자원으로 쓰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런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생식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그 곳에 대청댐 그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상의 정원, 천년이 아니에요. 천상의 천상의 정원. 정원, 예. 천상의 천상의 정원. 정원이 바로 그 대청댐 바로 대청댐을 끼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자연 정원이에요. 식물원. 음. 천년의 정원. 그래서 천상의 정원, 자꾸 천년이라고 하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른 말로 수생식물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거든요. 수생식물 학습원인가 뭐 이렇게 이름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상의 정원으로 더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수생식물을 아주 많이 갖고요. 그것처럼 여기 세미원 그런 부분이 또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미원과 양수리 같이 주변에 옆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뭐 수생식물은 얘기했지만 이런 그 식물원 음, 수목원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이 지역에. 세종의 어딜까요? 국립수목원, 무슨 수목원? 세종의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세종의 여기서. 우리 말고, 여기 한밭수목원, 250번대에서는 한밭수목원. 아니, 우리 지역이고, 그 한밭수목원은 네. 여기. 아침 고요, 지금 우리 아침 배우는데 고요 가평, 수목원. 양평에서. 아, 아침 고요 수목원. 그렇죠. 아침고요 수목원. 이한혜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고요 수목원. 거기가 몇 번일까요? 251번.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뭐가 열렸어요? 5일장 열렸어요. 오일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오일장에서 뭐를 팔아요? 5일. 오일도 팔고 참기름. 다른 것도 팔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법하고 연결해서 그 장소를 기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51번 연결해갖고 오일장이다. 그래서 그 오일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도 많이 팔지만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오일도 팔고 실제로 자동차 기름도 거기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장소가 아침고요 수목원이 251번이었었어요. 그런 것을 지난주에 한 두 주에 걸쳐서 했나? 지난주에 그 추석이 껴가지고 좀 기간이 길었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그 260번대를 할 건데 여기 지금 지도에서는 어딜까요? 260, 여주, 여주하고 이천이에요. 그래서 여주인 곳이 지금 뭐로 가려졌죠? 네, 여기 여주 7번으로 7번. 가려져 있죠. 예, 원래 지도를 볼게요. 여주 이천이에요. 여기 나겠나요? 이렇게. 여주 이천. 여기가 몇 257번까지밖에 번대라고요? 안 하셨잖아요. 60에서 260번. 269, 260번. 60, 200, 200에서 69번. 60. 260번대예요. 예, 그래서 260번대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그러기 전에, 이거, 그 뭐죠? 60번의 해시태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가. 60번. 60번 때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럼 60번 때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69번까지. 몇 번부터? 60번에 60에서 69번. 60에서 69번. 69번까지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먼저 알아두셔야
어떤 장소를 기억하는데 이게 단서가 돼가지고 그 장소를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에게도 그렇고, 이미 많이 했어도 갑자기 또 물어보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그것을 어떤 그 꼬투리로, 단서로 잡아가지고 이제 장소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60은 여기 해시태그가 뭐로 돼 있을까요? 환갑. 환갑이에요, 환갑. 우리 태어나갖고 60년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주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갑이 됐어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신사오미 진유수리 해가지고 10간 12지가 한 바퀴 도는 시점이 60번 60대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60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60세까지만 살아도 엄청 장수한 것으로 봐서 막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의실들이 좋고 진짜 수명이 다 연장돼가지고 거의 뭐 평균 수명이 이제 뭐 80? 더 나가서는 막 90? 네. 저희 세대 때는 뭐 100, 120세?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까지 하죠. 만약에 평균 수명이 120세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는 한 절반 정도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절반에 조금 더 가지려나?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60 하면은 한갑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네, 과거의 한갑과 한갑하고 지금의 한갑은 그 좀 의미가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60 하면 딱 그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만 써있지만 앞에 육자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61번이니까 이것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육일신. 6일이에요, 육, 6일. 근데 6일하고 옆에다 지금 돌 인형해놨어요. 이 돌은 돌멩이 돌자가 인형. 아니에요. 작은 실제로 인형. 이 인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돌, 인형이 돌. 돌이에요, 돌. D-O-L-L. 그래서, 인형은 인형인데, 이 인형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움직임이 있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관절 인형이라고 그러죠. 이게 손도 구부렸다 폈다. 또 어떤 인형은 이렇게 누이면 눈을 감았다가 또 일어나면 이게 눈을 뜨고 하는 그런 인형들 있죠. 이전에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바비 인형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그 패션 업계에서는 이 6일도를 많이 써요. 어떤 그 옷을 만드는데 성인 치수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미리 한번 시험작을 해보는 거죠. 디자인 적용해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 6일돌이에요. 6일돌보다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마네킹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마네킹에다가 이제 그 사람, 이제 어떤 디자인한 것을 갖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네킹도 이제 대중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옷 살 때 뭐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하는 게 이제 그런 대중적인 체형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는 건데 그것이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6일돌이에요. 6일돌. 근데 이제 6일돌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니까 여기다 인형이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6일 인형 이렇게 하든지 6일 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일은 6일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6에 기억을 빠뜨리면 유일이 돼요. 유일. 그래서 발음상 좀 비슷하니까 유일신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음, 6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이제 각자 자기들이 믿는 그런 그 종교를 제일 그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 하면은 음, 여기 이제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종교들이 다양하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뜻을 갖는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6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유일신과 연결하기도 하고 6일돌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육일신. 자, 유일신을 이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겠지만 그냥 우리 여기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유일신이신 예수님이 손에 뭐를 들고 오셨어요? 인형, 바비 인형.
바비 인형, 6일돌 인형을 들고 오신 거예요. 6일돌 인형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뭐,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6일돌 인형을 갖고 계신다. 뭐, 이렇게 해도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 60일과 관련된 해시태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2번은요, 6.25. 6이잖아요. 6하고 2하고. 그래서 네. 6인데, 그거를 연음하면 6이가 돼요. 6이. 그래서, 이게 제사, 예전에 제사 그런 그 그릇으로 많이 썼던 유기 제품들. 그릇 여기 지금 있죠. 그리고 또, 네. 6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 예, 길에 돌보지 않고 내버려진 동물들이 있잖아요.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 그래서 유기동물,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세요. 6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유기동물, 유기제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3, 63은 그냥 우리 아주 대표적으로 랜드마크, 우리나라의 가장 하이퍼, 고층 빌딩으로 정말 지금 높은 빌딩 나오기 전에는 63 빌딩이 진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랜드마크였었어요. 63 빌딩. 지금도 뭐 이 높이가 낮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빌딩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좀 잃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대단했죠. 63 빌딩. 대한생명, 하나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계통에서 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63이라는 게 나오면 숫자 63이 나오면 항상 63 빌딩하고 연결해 갖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4는요, 6하고 4니까 육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군과 관련된 엘리트 장교들을 양성하는 데가 사관학교잖아요. 음. 그래서 사관학교 중에 육해공 다 있네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우리가 줄여서 육사라고 하죠. 공군사관학교는 공사, 해군사관학교는 뭐 회사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64번은 육군사관학교하고 연결해서 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사람 이름에 이육사 이 시인이 있어요. 저항 시인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죠. 어, 근데 이분이 원래 이름은 딴 이름인데 자기 그 시를 지면서 그냥 뭐랄까 갖다 쓴 거예요. 이 육사. 근데 이 육사가 264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수임 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그 264번을 자기 그런 그 어떤 시를 쓰거나 할 때 필명으로 쓴 거죠. 이육사. 그래서 이육사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묶는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유일신과 여기 예수님하고 유길들 연결하는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육군 학생들이 음. 63 빌딩에 가서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고 여기 이육사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니까 선생님?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총장. 가장 기억에 난다면 총장? 총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사관학교 했으니까 총장보다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장. 교장 육사 교장 선생님이 육사 총장이라 해도 뭐 틀림없이 알 텐데 어쨌든 총장급이죠. 뭐 대학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이육사. 이육사. 이육사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 이건 맞거나 틀리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건 그냥 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육사 교장 선생님이 이육사였었을 때, 그래서 그 육사 생도들을 이끌고 어디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뭐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무슨 싸움을 하게 된다 할 적에도 뭐 인솔할 수 있겠죠. 그래서 64번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5번이에요. 65는 65잖아요. 65인데 6.5를 연음시키면 유고가 되죠, 유고. 유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그 동유럽들이 이렇게 막 분산돼가지고, 나라들이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지금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나눠져가지고. 근데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울 때는 그냥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해요. 여기가 아마 슬로바키아 뭐 이렇게 하고 세 나라인가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65 하면은 유고를 생각하세요. 유고. 유고슬라비아. 어, 여기서 그 전에 탁구 치던 탁구 국가대표 선수 이에리사인가
네. 그, 이해를 사. 오래전에 막 그 탁구, 세계 탁구 무슨 대회 할 적에 여기에서 어떻게 했나 하여튼, 지금 이쪽 그 팀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강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막 그 탁구 경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어렴풋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65반만 하면은 이 나라를 연상을 하세요. 그리고 유고하고 조금 발음이 비슷한 유교. 우리나라 그 전통 종교 중에 유교 있죠. 제사를 지내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유교의 맥락에서 온 거죠. 유교가 중심이 됐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음. 우리 시대를 볼 때, 조선시대.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예, 유교의 대가 하면은 뭐, 그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계 이항이라든지, 율곡, 이의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아주 성행했던, 그래서 그 조선에서는 진짜 그 유교 가지고 많이 저기 했던 건데, 그 조선 이전에는 고려였잖아요.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됐는데, 고려에서는 뭐를 숭상했어요? 고려는? 호국 불교. 불교 해가지고 불교잖아요. 고려는. 그래서 불교를 막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했는데 그 불교의 그런 어떤 패단 때문에 이제 조선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많은 패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유교한테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그때 불교에 있었던 사찰들이 다 어디로 가요? 하늘으로. 산속으로 가잖아요. 산속으로. 네.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묻지 못하고 다 산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사찰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 명승지에 막 있잖아요. 그 산속에. 그런데 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큰 절이 있는 것도 있죠. 서울에 가면은 봉은사. 대대사. 기억하세요? 봉은사? 봉은사는 몇 번일까요? 공사가 음. 2번, 29번? 몇 번? 29번. 네, 29번이에요. 어떻게 기억했어요? 스님들이 이구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봉은사 주지 스님이 아주 어울리진 않지만 뭘 키워요? 이구 무하나. 하나. 이 이구아나를 키우는 거예요, 이구아나. 말이 될까요? 안 네.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기, 뭐야, 고려 때는 불교가 아직 굉장히 그 강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에 와서는 그게 이제 불교가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조선의 그런 그 국책을 보면 억불 승유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억불. 불교는 억압하고 숭유, 유교는 숭상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기 하긴 했지만 또 당파 싸움이 심했죠. 유교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여기 65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도 생각하시고 유교도 생각하세요. 같이 연결해갖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6은요? 자, 66은 따로 뭐 66인데 66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 공포 영화 중에 오멘 666이라는 그런 그 공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근데 이 오멘 666과 비슷하게 우리가 공포 영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다룬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13일에 금요일. 네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런 그 공포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13일의 금요일 그때만 되면 그 호숫가에서 그 뭐랄까 사람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오멘 666도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부류의 스토리인데 저기 기독교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뭐랄까 인을 친다고 하나? 하여튼 그럴 때 굉장히 심판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게 666이에요. 그래서 그 666을 아마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사람들 그 카도르 하고 관계 있는 그 신잘대인데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멘 666이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인데 우리가 숫자 66이 나오면 그거를 한번 이 영화를 생각하고 공포의 영화다라는 걸 생각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6. 그래서 하여튼 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데는 항상 이 공포 영화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67번, 67이죠, 67.
음. 6, 7은, 그대로 발음하는 대로 읽으면 6, 7인데, 6에 기억을 빠뜨리면 뭐가 돼요? 유가 되죠, 유. 그 다음에 7에서 리을 빠뜨리면 또 뭐예요? 치가 돼요. 그래서 유치, 유치를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를 할 때는 구체적인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금방 연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원은 우리가 많이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67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유치원과 뭐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8번이네요. 68. 68이에요. 68. 근데 68은 뭘 어떻게 연결될 만한 그런 그 부채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68 하면은 윷놀이 판, 윷판. 조금 약간 많이 음이 좀 바뀌긴 하지만 68이나 6판이나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체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68번이 나오면 뭐 윷놀이 하는 거하고 연상을 하세요. 6판을 벌려서 뭘 했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그 대전 충남에서 이 윷놀이판, 윷판이 벌어진 데가 있어요. 대전 충남에서는 신성리 어딜까요? 갈대밭? 응? 신성리 갈대밭? 맞아요. 신성리 갈대밭이에요. 거기가 음. 어디죠? 신성리 갈대밭이 서천, 지역으로는? 서천, 여기 해성, 거기 고향인 분 혹시 있으려나? 서천이죠, 서천. 서천 신성리 갈대밭 해갖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갈대밭이 아주 가을에 볼 때 장관이라 그래갖고 영화 뭐 이런 장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신성리 갈대밭. 소극적인 태도를 임할 것이고 특정 관련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두고 단합적으로 된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셨는데 지금 잘 저기 조절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났어요. 68번은 윷놀이판, 유판, 뭐 윷놀이를 한다. 어쨌든 이런 거 갖고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69는 말 그대로 그냥 69잖아요. 69. 근데 69에서 니은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육군이 됐어요. 육군. 근데 우리가 숫자 69를 써보면 6하고 9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요. 서로 마주보면서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육자하고 구자하고 따로따로 써놓으면 이게 육자인지 구자인지 구별이 안 되죠. 네,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서로 둘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구나무 선다고 했어요. 6과 9가. 6과 9가 물구나무 섰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스토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군들이 물구나무를 육군이 물구나무 물구나무를 서서 뭘 어디를 간다든지 뭘 동작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육군들이. 육군들이 물구나무에 서서 무슨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뭘 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번부터 69번까지 해시태그를 쭉 살펴봤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거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자, 66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66, 오멘, 우멘 666이에요. 68은요? 육판, 6판이라든지 윷놀이 이거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67번은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6, 7인데 그 각각 발음을 떼면은 유치가 돼요. 유치. 어, 65번은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또 유교, 이거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64번의 해시태그는요?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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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또 누구? 이륙사, 육사, 시인 이육사도 생각하라고 했어요. 시인이면 독립운동가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유기는요? 여기는 유길도라고 유기견, 유길침, 유기? 유기견, 유기 동물, 유기견, 유길이라고 유길도, 유기묘도 유기묘, 없나요? 여기 그렇게 있나요? 네. 그 다음에 61번은요? 유일신, 유일신 또 유길돌, 유길돌.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했나요? 네, 빠진 거 없나요? 69번이요? 69번 육군, 육군, 육군이 물구나무, 어떻게? 물구나무 물구나무를 씁니다. 물구나무 쓰고 선거.
뭐 어떻게 움직이거나 뭐 해요. 활동하기를 해요. 그래서 60번부터 69번까지 해시태그를 지금 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기억할 수 있는 거는 63비딩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딱 보기만 해도 알아요. 아, 여기 내가 아까 유기제품을 뭔가 하나 빠졌다 했더니 해시태그 여쭤볼 적에 유기동물은 잘 했는데 이거는 빠뜨렸어요. 유기제품. 같이 함께 알아두면 이야기를 만들 때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지났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조금 시간 더 남았다고 해서 가볼게요. 아, 지금 고양시 보여요? 네, 보여요. 예, 보여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몇 번대 나왔어요? 260번. 260번대. 네, 260번대예요. 260번대 지역이 어디라고요? 여주 여주 이천. 여주 이천이에요. 여주 이천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가 생각나요? 그냥 여주는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아, 여주에는 쌀이 유명하고 쌀이 이천도 쌀이 유명해요. 맞아요. 유명해요. 네. 또, 쌀이 유명해요. 여주 세종대왕릉. 세종대왕릉이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예, 맞아요. 여주는 도자기가 또 유명해요. 도자기가 유명하고, 여주 이천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우리 나이가 조금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그 뭐죠? 쇼핑을 많이 한다 할 때 네. 여기 그쵸, 아울렛, 아울렛이 예, 여주 아, 아울렛. 예, 무지하게 갔어요? 예, 예, 이쪽에 아주 그런 아울렛이 네. 많이 있죠. 서울의 그 외곽 지역인데 외국에도 가면은 유명한 그런 그 매장들이 어떤 중심에 있지 않고 다 교외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참 그 밖에 나가서 그 중심에서 떨어진 교외 지역에 가야 그런 그 명품 매장들이 있어요. 이 명품 매장들만 쭉 모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아울렛 매장들이 있는데 여주 이천이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 이천 하면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장소에 대한 기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주 이천의 제일 첫 출발지는 어디예요? 260번대예요. 네, 260이니까 여기 이제 이 260은 자, 여기 해시태그는 뭘까요? 한갑. 한갑이에요, 한갑. 한가, 누가 한갑이 된 거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지만 그냥 우리 이제 사셨다고 생각하고 한갑을 맞이해서 여기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한갑잔치를. 세종대왕 능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무덤에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한갑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 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 능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요. 여주 영릉이라고 해요. 영릉. 영릉. 세종대왕 능을 영릉이라고 그래요. 홍릉도 있고 영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이 있는데 영릉 하면은 세종대왕 능을 가리켜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주. 여주에 있다고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60번. 260번. 이 세종대왕 능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여주 지역은 굉장히 또 관광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임금이 그런 그 무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관광 사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가 260번째 지역 하나씩 돌면서 여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더 일찍 오시면 더 좋아요. 네. 네. 자, 안녕히 가십시오.